근데 사실 나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난 음. 스펙이 좋지 않거든.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해외 영업이 굉장히 멋있죠. 겉에서 네. 보기에는 네. 굉장히 멋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개고생을 하는 아, 그래요? 그런 일이기도 네. 합니다.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맞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네. 아닌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어. 있습니다. 맞으면서도 틀리다. 그 예. 중간 그 어느 사이. 분야별로 달라요. 스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거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특히 해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채용 전형 중에서 직접 확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면접 과정 중에 그 중에 네. 하나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주제를 한 4가지 정도를 둬요. 그 중에서 하나는 영어로 PT를 하게 합니다.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PT를 영어로 하지 못하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또 일반 기업에서의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를 예를 들어보면 현대차 입사한 친구 중에 최고 높은 점수는 당연히 990이고요. 예. 제가 봤던 친구 중에서는 570점도 있었어요. 업무의 30% 정도는 영어를 하긴 하는데 토익 그 점수를 받는 그 영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어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완전 불가능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겟하고 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영어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인도네시아, 중국, 네. 베트남 이쪽의 언어가 강하다면 영어는 조금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만을 가지고 영어가 중요해? 이거는 X라고 말씀드리는데 영어는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형태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스펙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학점 얘기하는 친구들이 네, 많거든요. 네. 학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합격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일 낮은 친구 2.7까지 받습니다. 종합상사는 2.1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건 있다라는 다른 것을 거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스펙만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또 문득 궁금한 게 그러면 영어만 잘하는 것보다는 영어는 못해도 다른 국어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2개, 뭐 3개 국어를 해야 되는 건지. 제2 외국어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사인 경우 또는 그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데 80%가 인도네시아야. 그러면 영어가 좀 부족해도 제2 외국어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을 지원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주로 타겟하고 있는 그 국가가 있다면 그쪽 언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엔 제2 외국어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주로 영어권과 거래를 하고 있어. 이거는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제2 외국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더라 알아봐야 할 텐데 이 출장이 잦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 이런 카더라 맞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학생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해외 영업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뭔가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 입사 1년이 지났는데 외국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사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외에 많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대기업의 해외 영업보다는 작은 기업, 강소기업의 해외 영업을 지원하면 그렇게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기업의 해외 영업인 경우에는 오히려 나갈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내가 나갈 기회는 적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존하고 만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법인장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보다는 상사의 해외 영업이 출장의 기회는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네 번째 카더라 상경이 유리하다. 예, 상경계 출신, 더군다나 스카이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국내 대기업의 해외 영업 4분의 1이 스카이 출신이고요. 4분의 1이 지방사립대 출신,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대학 출신. 그러니까 스카이만 뽑지는 않는다.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출신들을 선호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요. 동일 조건이라면 경영, 경제가 유리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제 대금도 또는 국제 정세 돈 냄새를 맡아야 그렇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는 이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을 거의 보진 못했어요. 다른 데서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는 제품이 화학, 기계, 전자 이쪽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이공계 출신들이 훨씬 더 많이 뽑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글로벌 역량이 매우 강한 친구. 이 친구인 경우에는 저는 미술 전공한 친구가 뽑혀서 일을 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글로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글로벌이라는 게 언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네. 제일제당의 효자 상품이 있습니다. 다시다. 이게 중국에 가서 대박을 터뜨려봐야지 하고선 진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4P 전략을 했죠. 아주 좋은 적정한 가격에 잘 팔리는 그 마트에 가장 좋은 매대 위치에 놓고 프로모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안 팔리는 거야. 왜죠? 4P 중에서 프로덕션을 고려를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시다가 어떤 맛입니까? 소고기 맛이에요. 소고기 맛. 소고기 이게 맛. 굉장히 잘 팔렸죠. 근데 중국에서는 소고기 맛으로 진출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여기는 닭고기 맛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 현지에 대한 이해를 못한 거죠.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로 실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게임 회사의 그 캐릭터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그 화려한 옷들, 야한 옷들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모자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중동 시장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어머머. 큰일 안 나죠.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문화를 이해 못하고 진출하면 해외 영업을 하면 이런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미술을 전공한 친구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우리가 공부시키면 돼. 대신 문화에 대한 이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 뽑아서 쓰자. 이렇게 해서 뽑힌 적도 있었죠.